네, 안녕하세요. 혹시 나는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 뭐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이렇게 나와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 어쩌면 우리 모두한테 있는 아주 깊은 그런 숙제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파고들어 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하고 딱 연결이 돼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그 첫 관계 경험, 그 애착,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우리의 마음을 읽는 능력, 이걸 정신화라고 하잖아요. 네, 정신화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감정을 나누는 방식, 상호주관성,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뭐 심리학이랑 뇌과학을 좀 넘나들면서 이 모든 게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지 그 되게 흥미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뭐 피터 포나즈나 알렌 슈어 같은 학자들 연구던데 좀 전문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너무 걱정 마시고요. 네, 용어들이 조금, 그쵸. 그쵸? 저희가 딱 필요한 핵심만 뽑아서 당신이 들으시면서 하고 뭔가 딱 무릎을 칠 만한 그런 통찰들을 찾아내는데 집중할 테니까요. 자, 그럼 우리 마음과 관계의 지도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가보죠. 바로 아주 어린 시절 우리가 맺는 첫 관계, 애착입니다. 이 초기 경험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자료들은 강조하는 걸까요? 네, 그 핵심은요,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아주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점이에요. 심리학자 존 볼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건 뭐 거의 생존 본능 같은 거죠. 아기한테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 그러니까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때 양육자가 아기의 요구, 특히 안전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이런 마음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 주느냐, 이게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랄까, 세상과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어떤 내면의 관계 지도 같은 걸 만들게 돼요. 이걸 이제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관계에서 뭘 기대하고 또 어떻게 행동할지 그 밑그림이 되는 거죠. 아하, 그냥 단순히 사랑받는다 이런 느낌을 넘어서 이 관계 지도가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경험할지 그걸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료에 보니까 안정감의 느낌, 영어로는 felt security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 펠트 시큐리티라는 건요, 그냥 위험하지 않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깊은 평온함, 그리고 신뢰감 같은 걸 말합니다. 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안전해, 괜찮아 하는 아주 근본적인 느낌이죠. 이게 잘 형성이 되면 뭐랄까,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안정기지가 생기는 셈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기 관계는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이기도 합니다. 아기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큰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이때 양육자가 옆에서 이렇게 진정시켜주고 달래주는 경험. 이걸 함께 조절하기, 코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마치 부모가 아이의 감정 조절 시스템을 잠깐 대신 돌려주면서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네요. 그럼 이게 나중에는 혼자서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 함께 조절하기 경험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즉 셀프 레귤레이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앨런 쇼어 같은 학자는 특히 이 과정에서 운의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뇌의 오른쪽 부분은 말보다는 표정, 목소리 톤,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처리하고 감정을 느끼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양육자와의 이런 비언어적이고 감정적인 교감이 아기의 운의 발달과 감정 조절 능력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첫 관계는 단순히 정서적인 유대를 넘어서 세상을 대하는 내면의 지도와 감정을 다루는 능력의 기초를 놓는다. 와, 관계가 우리 뇌하고 감정 조절 시스템의 기초 공사를 하는 셈이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더 깊어지는데요. 그 피터 포네지가 제시한 정신화, 멘털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좀 어렵게 들렸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행동, 그 이면에 어떤 마음 상태가 있는지,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뭘 원하거나 믿는지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는 능력이에요. 단순히 저 사람이 화를 내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 혹시 내가 아까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들여다보는 능력, 그러니까 밖에서 나를 보는 것하고 또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상상해 보는 능력, 안에서 타인을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찰 기능, 리플렉티브 펑션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내 마음도 약간 남의 마음처럼 살펴보고 남의 마음도 내 마음인 것처럼 헤아려 보고 그런 거군요. 이건 그럼 어떻게 발달하는 걸까요? 뭐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배우는 건가요? 이건 관계를 통해서 배웁니다. 예. 마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처럼요. 양육자가 아기의 감정이나 의도 같은 걸 알아차리고 말로 표현해 줄 때 있잖아요. 아이고, 놀랐구나. 아, 지금 이게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요. 그럴 때 아기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 거기에 이름 붙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위니컷이라는 정신분석가가 말한 거울 역할, 미러링이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양육자의 눈, 그 반응 속에서 아기는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읽히고 있구나 하고 경험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요. 어릴 때 이런 마음 읽어주기 경험이 좀 부족했다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거나 아니면 아기 감정을 자꾸 좀 오해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런 경우엔 나중에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거나 아니면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관계에서 자꾸 오해가 반복된다거나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포나지는 우리가 때로는 감정을 완전 절대적인 현실처럼 느끼거나 마치 감정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요. 이걸 심리적 등가성이라고 하고 반대로 감정이랑 완전히 똥 떨어져서 생각만 하는 경향, 마치 로봇처럼 느껴지는 가장아기 양식, 이것도 있다고 봤는데요. 정신화는 이 양극단을 연결해서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정신화 능력이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게 뭐 한 번 정해지면 끝 이런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의식적인 노력이나 좋은 관계 혹은 뭐 상담 같은 걸 통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잘 성찰하는 능력이 자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건 우리 자신의 성찰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음을 읽는 능력, 이 정신화가 관계 속에서 배우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 되게 희망적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이 정신화랑 좀 비슷하게 들리는 개념이 또 나와요. 상호주관성, 인터서브젝티비티. 이건 정신화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둘 다 관계에서의 마음을 다루긴 하는데 초점이 약간 달라요. 정신화가 주로 마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인지적인 측면에 좀 더 가깝다면요. 상호주관성은 말이나 생각 이전에 보다 직접적인 경험의 공유 그리고 연결감 그 자체에 주목을 합니다. 뭐랄까 텔레파시처럼 말없이도 서로의 기분이나 상태가 느껴지고 뭔가 통하는 듯한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아주 생생한 연결의 경험, 이게 상호주관성의 핵심입니다. 콜빈 트레버튼 같은 학자는 아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타인이랑 정서적으로 교감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봤고 이걸 1차적 상호주관성이라고 불렀죠. 그 신생아가 엄마 표정 막 따라하고 그러는 그런 본능적인 교감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초기 모방 행동도 상호주관성의 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니엘 스턴이 말한 정서 조율, Effect Attunement라는 개념은 이걸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건 단순히 행동을 따라하는 걸 넘어서 양육자가 아기의 감정의 질, 예를 들면 아기가 느끼는 흥분감의 강도나 리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비언어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기가 기분 좋게 막 아아 하고 소리를 내면 엄마도 비슷한 기쁨의 느낌을 담아서 뭐 우쭈쭈 그랬어 하고 목소리 톤이나 표정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거죠. 아기의 행동, 그 소리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느낌, 그 기쁨에 맞춰주는 겁니다. 아하, 행동 복사가 아니라 감정의 주파수를 갖추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런 정서 조율을 통해서 아기는 아, 엄마 아빠가 내 기분을 알아주네, 나와 같은 느낌을 공유하고 있네 하는 깊은 연결감, 그리고 내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의 토대가 되는 거고요. 제시카 벤자민이라는 학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호 인정,
Mutual Recognition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서로가 각자 고유한 마음과 의도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임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나도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도 나를 인정하는 그런 관계 말이죠. 따라서 상호 주관성의 핵심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서로의 감정 상태를 직접 느끼고 공유하면서 또 각자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그런 깊은 연결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렇게나 섬세하고 깊은 수준의 교감을 주고받고 있었다니요. 애착에서 시작해서 정신화, 상호주관성까지 이 모든 심리적인 과정들이 실제로 우리 몸 그리고 뇌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료에서 뇌과학 이야기도 꽤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지점이 특히 흥미로운데요. 방금 이야기 나눈 이런 심리적인 개념들이 단순히 추상적인 이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앨런 슈어나 데니얼 시그 같은 학자들이 강조했듯이 특히 초기 애착 관계하고 감정 조절에는 우리 뇌의 오른쪽 반구, 즉 우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우뇌는 언어적인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비언어적인 신호 있잖아요. 표정이나 목소리 톤 같은 거, 그리고 몸에서 오는 느낌, 감정의 미묘한 뉘앙스, 이런 걸 파악하는데 더 특화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기 관계의 그 느낌적인 측면, 즉 정서적 교감과 상호 주관성의 신경학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말로는 딱 설명하기 힘든 관계의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직감 같은 거 이런 걸 우뇌가 주로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는 뇌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변연계에 속하는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고 정서적인 기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고요. 해마는 그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 맥락적인 기억을 저장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 영역들은 애착 관계의 안정성이나 트라우마 경험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또 우리 뇌의 앞부분, 그 전전두피질은 더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특히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공감 능력, 그리고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정신화 능력의 중요한 신경학적 토대가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뇌의 어떤 감정 경보 시스템, 변연계하고 그걸 또 조절하고 이해하는 관제탑, 전전두피실이 관계를 통해서 함께 발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시스템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뉴런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우리가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븐 포지스의 다미주 신경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안전함, 위험 혹은 극심한 위협을 느낄 때 어떻게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이걸 사회적 교감 상태라고 해요. 혹은 위협을 느껴서 싸우거나 도망쳐야 할 때 투쟁 도피 반응, 또는 너무 압도되어서 얼어붙거나 무기력해질 때 셧다운 반응. 우리의 몸과 마음 상태, 그리고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관계 경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뇌과학은 애착, 정신화, 상호주관성 같은 이런 심리적인 과정들이 단순한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관계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조각되고 변화하는 우리 뇌와 신경계의 활동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와, 정말 애착부터 뇌과학까지 인간의 내면과 관계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탐험이었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 애착, 정신화, 상호주관성, 그리고 뇌의 역할까지 이게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조각들을 어떻게 좀 맞춰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통합,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통합이야말로 이 모든 논의를 꿰뚫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자아라는 건 결국 우리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을 얼마나 잘 연결하고 조화롭게 만드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토니오 다마지오 같은 학자가 강조하듯이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감각과 감정을 연결하는 것, 이걸 체화된 마음, embodied mind라고도 하죠. 논리적인 잔해와 직관적인 운해의 기능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중요한 관계 경험들, 특히 애착과 관련된 기억들을 현재의 자기 자신과 일관성 있게 연결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통합의 중요한 측면들이에요. 마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잘 맞춰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같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좀 어려운 관계 경험 때문에 이러한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내 안에 여러 부분이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분절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은 막 느껴지는데 그게 왜 그런지 도통 알 수 없거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전혀 따라주지 않거나, 혹은 과거의 특정 관계 패턴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의도치 않게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정신화나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같은 것들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통합을 돕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신체 감각들을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경험의 여러 조각들을 연결하고 조화시키는 통합적인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죠.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경험의 모든 측면, 몸, 감정, 생각, 관계,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첫 관계가 내면 세계의 지도를 그리고 애착, 내적 작동 모델, 그 속에서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고 정신화, 또 서로 깊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고 상호 주관성. 이 모든 것이 우리 뇌와 신경계에 새겨지고 뇌과학, 결국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가는 과정, 통합까지. 네, 핵심은 관계가 우리를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수준까지 아주 깊숙이 형성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성찰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우리의 능력은 물론 과거 경험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나왔었죠. 그렇다면 당신 자신의 중요한 관계 경험들, 그 안에서 뭔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나 유독 강하게 남았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성찰이 지금 당신의 관계 방식이나 스스로에 대한 이해에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내면의 관계 지도가 지금 당신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조용히 탐색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